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4월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30여 명의 한인들이 머물던 농장이 폐쇄적인 집단 종교시설로 추정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던 남성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존 비율이 높은 전기차가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4월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기는 4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 환송식 등으로 구성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라는 점 등을 토대로 국빈 방문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가 되는 대로 발표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국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는데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 거주 중인 60대 한인 남성이 40대 동포 여성을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머물던 농장은 30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폐쇄적인 종교시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멘도사 포스트는 이상한 농장, 격리와 감시, 여성 살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농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농장에는 테이블 몇 개와 공동 부엌, 명상실 등이 있었다며 이곳에서 일종의 종교적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주자들의 주요 동선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CCTV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농장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와 접촉 없이 매우 폐쇄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 한인들 대부분은 현지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음독 후 자신의 살인 범행을 자백한 한국인 남성의 신원을 34세로 밝힌 바 있지만 64세 김모 씨이며 한국 국적인 피해 여성은 49세 유모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3일 용의자 김모 씨는 자신이 독극물을 마셨다고 911에 신고한 뒤 구급차 안에서 내가 지난주 같은 국적의 아내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지난 9일쯤 함께 살던 동포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멘도사주 산마르틴 지역 돈 페드로 농장 부근에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실제 김 씨가 지목한 곳에는 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은 현장에 직원을 보내 남아있는 한인 30여 명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장에서 일종의 영적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인신매매 등 다른 혐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 농장은 과거 견과류 생산회사의 소유였지만 2018년쯤 회사가 파산하면서 한국의 한 단체가 매입했다고 멘도사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 절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던 남성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오후 6시쯤 팜데일에 자리한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촉매 변환기 절도범이 SUV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포드 SUV 하부에 붙어있는 촉매 변환기를 떼려고 시도했는데 차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운전자가 일어나 차량을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차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감지돼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고 용의 남성은 바퀴에 깔려 압사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고의적으로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며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고의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경찰은 인근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일당 3명도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버팔로에 위치한 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급 살인과 테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I am imposing the maximum determinate sentence. 뉴욕주 이리 카운티 법원이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19세 페이튼 젠드런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젠드런은 1급 살인과 국내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으로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페이튼 젠드런은 범행 당시 흑인 등 유색인종이 백인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음모론을 믿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흑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일부러 흑인 밀집 지역인 버펄로시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슈퍼마켓 총격 피해자 13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젠드런은 흑인만을 타깃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며 당시 다리에 총을 맞은 백인 피해자에게는 미안하다는 말까지 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총을 쏠 때마다 흑인이나 유색인들이 백인을 몰아내고 있다는 음모론 신봉자들이 즐겨 쓰는 구호를 외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신형 선고에 앞서 젠드런은 자신의 증오 범죄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I'm very sorry for all the pain I forced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suffer through. I cannot express how much I regret all the decisions I made leading up to my actions on May 14th. 분노를 참지 못한 방청객 중 한 남성이 젠드런을 향해 달려나가다가 법원 경찰에 의해 제지되는 소동도 발생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한 수전 이건 판사는 우리의 문명사회에서 무지하고 증오심으로 가득한 이념은 발붙일 곳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자비와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총기를 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조지아주 디케이터시의 밀러그로브 중학교 내 교실에서 학생이 총기를 발사했는데 다행히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총격 이후 보안요원이 출동해 해당 총을 수거했습니다. 아직 학생의 신원이나 이 학생이 왜 총기를 학교에 가져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교내 총기 반입 등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중학교가 속해 있는 디캡 카운티 교육부 이사회는 지난 13일 교내 비상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해 $390만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교직원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경보를 울리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배지를 받았습니다. 제한 속도의 3배를 넘는 속도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 10대 소년을 숨지게 한 비범 경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남동쪽 사우스게이트의 한 교차로. 좌회전 차량이 반대편 픽업 트럭과 충돌하며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차 안에는 19살 누나와 12살 남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결국 동생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My son was brave. He was very thoughtful, caring. He made a decision to get baptized because he said he wanted to be a new man. And 3 days later, he passed away. 사고를 낸 운전자는 비번 경관이었는데 당시 제한 속도 25마일인 학교 보호구역을 무려 95마일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현직 경관과 10대 운전자의 사고였다는 점, 사고를 낸 경관은 직진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좌회전 중이었다는 점, 관할 사우스게이트 경찰국과 사고를 낸 경관이 소속돼 있는 셰리프국 사이의 묘한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며 조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 검찰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오늘 28살의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관 리카르도 카스트로를 살인과 과실치사, 난폭운전 등 모두 3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체포돼 수감된 카스트로에게는 $200만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교통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쫓는 경관. 경관이 돌연 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을 집어넣고 실탄이 장착된 권총을 꺼내듭니다. 앞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은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등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관은 최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현장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당시 사유가 똑같이 교통단속 중에 10대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했기 때문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관이 소속돼 있는 콜럼버스 경찰국은 물론 오하이오주 수사당국까지 나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소프트웨어 의존 비율이 높은 전기차가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배터리, 모터, 브레이크 등 모든 것을 제어하는 전기차의 특성이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소유주는 가정이나 공용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서 충전 네트워크나 인터넷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해커들이 접근해 전기차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 차량의 운전 제어가 상실돼 길을 벗어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해커 공격을 받은 전기차 소유주는 해커가 요구한 돈을 지불할 때까지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충전 중인 차량 배터리에 과부하를 일으켜 불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 전기차 충전기가 정지됐고 친우크라이나 슬로건이 화면에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2달 후 영국에서는 해킹 공격으로 충전기 화면에 음란물이 표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커 공격을 막기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해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감독과 규제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도로교통안전국은 무선 연결된 전자제어 장치와 차량 제동, 조종, 추진 기능 간의 연결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지침에 불과해 법적 효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20억 4천만 달러에 당첨된 주인공이 공개됐습니다. 추첨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이 지난해 11월 7일 진행된 파워볼 복권 추첨 당첨자를 공개했습니다. 20억 4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의 행운을 잡은 주인공은 에드윈 카스트로로 전해졌는데 이름을 제외한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복권 당첨자는 이름과 소감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드윈 카스트로는 얼굴이 공개되는 공개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공식 성명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당첨금의 5%인 1억 5,630만 달러를 공립학교 기금으로 공제합니다. 에드윈 카스트로는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하는데 금액은 9억 9,7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늘을 나는 헬륨 풍선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통과된 메탈 소재의 헬륨 풍선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산불과 정전의 위험을 막기 위해 메탈 소재의 헬륨 풍선을 금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메탈 소재 헬륨 풍선의 코팅제가 전신주의 전선과 만나면 폭발을 일으켜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메탈 소재의 헬륨 풍선으로 인한 정전은 모두 802건, 폭발은 97건이 보고됐습니다. 이른바 정찰풍선 사태로 미중 관계 냉각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 고위 인사가 단계적 대화 복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정찰풍선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물밑 대화를 계속해왔다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 측이 영공 침범에 사과했지만 기상 관측용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관 회동을 비롯한 고위급 대화는 단계적으로 복원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When we assessed conditions were right, we hope to put it back on the schedule. We will find the right opportunities to move forward step by step. 셔먼 부장관은 특히 중국 관련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동맹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최근 개최된 한미일 차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one of the things I talk to my Japanese and Korean counterparts about is how we sort of support each other, look at where each other has strengths and bring those strengths together. 한일 외교 차관들이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을 놓고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대화한 배경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또 지역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한일 간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는 결국 패할 것이라며 북한을 비롯한 침공 지원국들은 큰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주 국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국적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는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법 설명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에 관련한 정보와 시민권 취득 시 필요한 국적 상실 절차,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는 국적 회복 절차 등 국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달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는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어떤 국적에 관한 이제 신분 변동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문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LA 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리며 무료 주차가 제공됩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원내대표 등이 포함된 정책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고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재외동포재단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재외동포청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229시간, 9일하고도 13시간 만에 13살 소년이 잔해더미 밖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기적에 대한 환호도 잠시, 소년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4시, 다른 지역에선 어머니와 자녀들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구조 직후 물을 요구했고 오늘이 며칠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난 지 한참이지만 피해 지역에선 이렇게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 사망자는 4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확한 실종자 수 집계조차 어려워 실제 사망자는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동남부 10개 지역인데 엘라지구까지 추가되면서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일대 건물 5만여 채는 붕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돼 시급히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피소에 머물며 2차 재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두 나라와 갈등을 겪어온 주변 국가들도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튀르키예는 아르메니아와 전쟁 중인 동맹국 아제르바이잔 지원을 위해 1993년 아르메니아와 단교했는데 이번에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 국경 검문소를 개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튀르키예와 지난해 관계 정상화에 이어 직항편을 재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와 단교 상태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의약품을 시리아에 보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